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페닉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 시황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닉셀은 대부분 증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적인데요. 국내 증시도 대부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실적입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5%가 넘게 빠져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하이닉스 6%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꽤 많이 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진짜 시장이 거의 페닉셀 수준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해외 쪽은 어떠냐? 나스닥도 아마 더 많이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물 차트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5% 넘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어찌 보면 2020년도 대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빠른 시일 안에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페닉셀에 좀 동참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대부분 이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가 지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1470원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 투매성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다 현금만 들고 있고 그게 대부분 달러로 거의 다 가져가려고 하는 심리가 매우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 부분에 따른 악재 해소에도 불구하고도 그때 이제 1430원대가 일시적으로 왔지만 다시 올라가는 패턴은 다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왜 이 시점에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페닉셀이 나왔냐에 따른 추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ETF 부분도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SCHD죠. 이것도 배당주의인데도 불구하고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ETF들도 페닉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ETF 수급 자체도 이제 커버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보게 되면 파월의 연준 의장에 따른 형태의 기대감도 깨져버렸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따른 기대감도 사라졌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는 채권의 영향성을 좀 끼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편으로는 스테이블코인에서 머무는 그 자금의 성향을 보게 되면 거의 채권이잖아요. 근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패턴에 있는 영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이제 약세를 보이냐, 이제 말할 필요성이 없듯이 MSTR에 있는 가치도 여기서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지만 아마 더 많이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 지수를 이기는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페닉셀은 피해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나머지 쪽도 그러면 어떻냐, 잘 버텨주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니케이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좀 많이 밀리고 베트남도 꽤 많이 밀렸던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직 장은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시아장 다 열리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락이 어디에서 멈출 것이냐인데, 기간을 보게 되면 4월 9일까지는 이제 공표 기간은 이제 4월달 들어오고 나서 공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발효일이 4월 9일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곧바로 이제 중국의 부분에 있는 것도 공표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정말 많이 흔들리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도 좀 많이 밀렸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추이에서도 좀 많이 밀렸던 이유는 헤지 펀드들에 따른 최대 규모의 마진콜이 직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은행들에서 돈을 빌려 주식 거래에 나섰던 헤지 펀드들이 이제 증거금을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찌 보면 우리가 코인을 좋아하니까 코인적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가장 자산을 어느 정도는 다 지켜낼 수는 없고 욕심이고 그건 그럼 여기서 어느 것을 먼저 정리를 할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을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는 이제 헤지 펀드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MSTR에서 어느 정도 그런 아비트라지에 있는 차익거래의 비중도 어느 정도 가져갔지만 이제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국가 간의 어느 정도의 관세가 정리가 안 되고서야 그 차익거래 하기에 있는 여유 자금도 지금은 거의 힘들어 가고 있는 추이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증거금 때문에 한 번 더 패닉셀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코인에게서도 이런 시장에 따른 영향력을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꽤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도 가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4월 달에 만약에 이런 형태로 계속 밀려버린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이 뭐 시총 증가 대비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엄밀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100배 이상 터진 코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에만 없었지 내 코인 지갑에만 없었지 이미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시점에서 IPO가 나오든 이 시점에서 알트코인의 ETF가 됐다라고 해도 호재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원달러 환율 추이가 어디에서 멈출 거냐, 달러가 얼마만큼 이제 강세가 빨리 누그러질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정도와 4월을 핵심 포인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또 ETF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ETF 운용사 버스트 트러스트가 비트코인 ETF 두 가지를 출시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15%까지만 손실을 보도록 설정을 했다라는 그런 ETF를 내놨고요. 그 다음 연수익률 15%를 목표로 하는 그런 상품을 또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버퍼 ETF와 좀 유사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알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충 한 요런 추이가 요즘에 좀 나와주고 있지만 이게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작은 지평이 많이 모이는 그런 ETF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미 하원 금융위원장도 상원 하원 6월달에 디지털 자산 법안을 논의한다라고 했는데 이 주요 내용도 혁신, 분류, 그리고 자산 발행 규정, 그리고 거래소 중개기간 규제, 고객자산 보호, 프로젝트 보호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트코인이 이제 심사 들어오는 패턴과 CX에서 상장되는 것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변해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알트코인 쪽에 있는 자금이 좀 많이 결집되는 부분도 좀 많이 수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4월 달에 따른 이런 형태의 흐름이
코인에게도 빠져나갈 수 없게 이렇게 좀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게 저도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점이 최고점이라고 하면 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점이 만약에 최고점이면 아마 향후 1년 동안은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왜 그럼 트럼프는 관세 부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걸 코로나 때로 이제 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로 왜 가야 되냐면 코로나 때는 한국은 개인한테 빚을 지게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빚을 지게 됐고, 미국은 국가가 빚을 지는 구조로 이제 시스템이 좀 달랐습니다. 이쪽을 택하고 어떻게 됐냐? 빚이 너무 이제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관세로 조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비비는 아예 관세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이제 재앙점을 가져가겠지만 과거 대비보다 자산 시장의 퍼포먼스는 좀 많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관세가 다 뭐 이쁘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일정 부분을 부채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정도 선으로 맞춤형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웬만하면 관세 있는 타격이 좀 더 덜하고 4월 중에 좀 마무리가 되길 저도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안 그러면 코인도 가격 버텨내기가 쉽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